2012년 모델 S를 출시하면서 2013년에 연간 2만 대를 돌파했고 2017년 연간 10만 대를 돌파하면서 전기자동차 상업화 성공한 최초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슬라는 이후 모델 3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갔고 2022년에는 13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는데요. 그래도 현대차 그룹은 2022년 상반기에만 35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토요타는 1000만 대씩 연간 판매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토요타, 현대, 기아차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습니다. 테슬라 회사를 주식을 다 팔면 포르쉐, 토요타, 현대, 기아, 닛산, 혼다, 포드 전체 다 이 회사 전체 다를 사도 돈이 남습니다. 전 세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비싼 회사. 과연 테슬라는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거품일까요?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 테슬라를 한번 뜯어봅시다. 먼저 테슬라의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1위, 2위를 다투는 토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의 합산 매출액은 5천억 달러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정체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지난 5년 성장률 연평균 74%에 달합니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와 완전 다른 점은 효율성입니다.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최소 17에서 18% 수준으로 뽑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동차 회사 대비 대략 2배에서 3배 이상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먼저 딜러 판매량이 없어서 비용이 절감되고 테슬라의 차량은 얼핏 보기에 일반 차량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차들이 40개에서 100개가 넘는 ECU 유닛을 장착하는데 테슬라는 ECU 유닛이 5개밖에 안 들어가서 통합 제어하고 반도체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진에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 차질을 겪었지만 테슬라의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 기법으로 조립 과정도 완전 심플해져서 과거 차량 하부에만 17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서 조립을 하는데 테슬라는 단 2개의 파트로 조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량 셰시를 장난감 찍듯이 그냥 통째로 찍어가지고 조립하는 거고요. 과거 업계는 테슬라의 이러한 생산 방식에 코웃음을 쳤지만 제조 비용 40% 절감, 무게 30% 경량화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고 다른 자동차 업체가 현재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말은 혹시나 2023년 혹은 추후에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어도 다른 업체는 테슬라와 치킨 게임에서 상대가 안 될 것임을 뜻합니다. 추가로 계속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들을 살펴봐도 마진이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율주행 기술만 봐도 다른 업체는 각종 라이다, 카메라, 많은 센서와 장비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테슬라는 카메라 하나만으로 더 뛰어나고 완성도 높고 이미 한 차원 높은 성능을 보여주려 하고 있죠. 당연히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생기고 생산 설비 등 각종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비싸 보이시나요? 높은 성장률이 높은 가치를 이끌었지만 성장세가 평생 지속되고 판매량이 평생 증가할 수는 없겠죠. 21년 평균 200% 성장했고 22년 3분기에 69%, 현재 41% 수준으로 성장률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40% 수준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가가 유지되고 더 올라가고 더 높은 곳을 보려면 뭔가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길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계획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잠시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테슬라는 사명을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거에 애플이 애플 컴퓨터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사명을 애플로 바꾼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애플이 더 이상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었듯이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그 후에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이 상황을 주도하지만 판매량 정체가 발생해도 클라우드, 애플 뮤직, PC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가 성장했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폰을 사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커가고 같이 지배하는 전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디바이스를 팔고 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충전소인 슈퍼차저는 현재 4,000개 이상이며 4만 개 이상의 충전기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2021년부터는 테슬라가 아닌 차에도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위성통신과 보험 그리고 구독 서비스도 세팅 중입니다. 테슬라 보험은 이제 시작 단계로 현재 미국 12개 주에서 서비스 중이며 인구 1.3억, 미국 전체 중 현재 30%가 커버 가능하며
테슬라 차와 연동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첨단 시스템이 있어서 사고율도 낮아 비용도 저렴하고 마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를 타면서 보험료를 10만원씩 내는데 내 친구 홍길동이 있는 다른 차를 타면서 보험비를 100만원씩 내고 있으면 유혹이 없을까요? 현재도 미국에서 테슬라 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60에서 70%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과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도 중요해 보입니다.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위해 필요한 위성은 최소 12,000개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4분의 1 수준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랑 유럽 등지에서 서비스도 시작을 했죠. 이를 통해서 교통정보 연동된 자율주행, 동영상, 음악, 게임, 스트리밍, 각종 업데이트 서비스, 그리고 촬영 제어, 구독 서비스 등 완전한 자율주행과 각종의 구독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되면 아마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출원이 될 완전 자율주행 FSD도 내년에 출시할 거라고 밝혔고요. 현재 북미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완전 자율주행 운행 기록은 약 1억 km 수준입니다. 테슬라에서 개최하는 AI 데이 등도 이제 발표회를 살펴보면 외계인이 거의 개발하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이 현재 시작 단계이고 높은 완성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까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퍼 40배 근처, 한때 1000을 넘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10 미만입니다. 애플의 퍼는 20대 초반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가치를 유지하고 추가 상승세를 달고 날아오르기에도 단계별로, 연도별로, 분기별로 계속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은 계속된 어닝 서프라이즈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CEO 리스크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미국 등지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자동차 판매량과 브랜드 평판을 베이스로 한 플랫폼의 성장의 키가 있는데, 이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고금리, 경쟁 심화, 브랜드 평판 하락 등 악재 속에서 테슬라의 독보적인 명성을 테슬라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하려나요? 투자의 관점에서 봐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고 변동성도 너무나 높아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멘탈을 꽉 잡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 머스크는 2023년 차량 인도량 180만 대, 공급망에 문제가 없을 시 200만 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2023년 성장률 50%를 예상하고 있고, 아니기를 바라지만 글로벌 리세션은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은 올해 하반기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이고, 다음 세대 차세대 차량 플랫폼이 현재 개발 중이고 올해 3월 1일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 추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요 인베스터 데이의 소식은 또 추후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